1월 2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이서화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이서화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경북에서 바뀌는 제도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경북도는 일찍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네, 올해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혼수 비용을 지급하는데요. 네, 3월부터 시 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여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 가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농업 인수당을 상반기에 60만 원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도 제공하고요. 음, 또 그동안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배달앱 먹개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더 이상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북에서 바뀌는 제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세제와 또 금융 쪽에서도 바뀌는 정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우선 은행 등 금융사에 예금을 할 때 그동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음, 그리고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로 차고 송금을 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음. 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동안은 수수료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이번에 산정 방식을 개편해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요. 네. 20세 이하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도 10만 원씩 늘어나 첫째는 25만 원, 음.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는 4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영업자들이 반길 소식인데요.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0.05%에서 0.1%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음. 또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적용을 확대하고요.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네. 정말 이야기한 이런 혜택들을 잘 알고 활용을 해서 세제 혜택도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네,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단독,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한 경우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음. 단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출산, 또 육아 관련 제도들이 여럿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음. 늘어나고요. 네.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음.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20세에서 49세 남녀로 확대됩니다. 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네. 방과 후에 돌봄을 해주는 늘봄 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되고요.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저출산, 육아 관련 제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되길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00원을 돌파하게 됐네요. 네, 지난해 9,860원에서 올해는 1,030원이 되었는데요. 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음. 군대에 간 병사들이 받는 월급도 인상되는데요.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고요. 상병은 120, 일병은 90, 이병은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55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병장의 경우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한 달에 205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청년 정책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는 등 국가 장학금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장기간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교육 참여 수당을 늘리고요. 네. 34세 이하 금융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는 납입액에 매칭되는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3만 3천 원으로 5년간 198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제 주민등록증 이것도 이제 모바일로 발급이 된다면서요. 네, 올 1분기 중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1968년 종이 재질로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인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음. QR코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편리할 것 같아서 저도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다음 소식은 이제 재난 시에 발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 이것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최근 들어 폭염과 폭우 등 극한 이상 기후 현상이 잦은데요. 올해는 위험 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됩니다. 음.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지역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네. 네, 겨울철에는 폭설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음. 문자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긴급 재난 문자 확대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또 우리 건강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내년부터 5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검사에 C형 간염 검사가 신규 도입됩니다. 네. 현재는 40세를 대상으로 B형 간염 검사만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애 1회 C형 간염 조사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음.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54세, 66세 여성에 한정해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총 3회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음. 단축됩니다. 네. 또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사도 새로 도입됩니다. 네,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변화된 정부 정책들까지 살펴봤는데, 그 외에는 그러면 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네, 부모가 10대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10대 계정 기능이 이르면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한 이 기능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국가에 이미 도입되었는데요. 10대 계정이 도입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됩니다. 음. 이용 시간도 제한되었는데요. 부모는 15분 단위로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루 총 이용 시간이 1시간에 도달할 경우 앱을 닫으라는 음. 알림이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한 드론과 로봇으로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것도 오는 17일부터 가능하게 됐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셔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술타기 등 수법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 살펴봤습니다. 이서화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